안녕하세요. 박혜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우리 굉장히 재밌는 부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피가 되고 살이 돼요.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네, 능력입니다. 능력, 역량, 노하우, 인사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쓰나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맥락에서 활용이 됩니다. 자, 보시면요. 그 친구가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도 팀을 잘 이끌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이 정도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문이죠. 누군가의 어떤 역량이 있고 없음, 능력이 있고 없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요, 이 이상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성장 역량을 키우려면 사업 목표부터 이해해야 돼. 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한테 쓸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기업이나 단체의 성장 역량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저희는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가진 업계 리더만 초청합니다. 라고도 표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럴 때요. 역량, 능력, 노하우 등등 다양한 표현들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능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능력하면요. ability라는 단어 떠올리실 거예요. 그쵸? 자, 이 ability는 당연히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보통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미할 때 ability 좀 통상적으로 제일 넓은 범위를 의미하게 됩니다. 넓은 범위에서의 어떤 능력 무슨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 이제 통상적으로 쓰는 것이 바로 이 ability라는 단어인데 보통은 이제 사람한테 쓰면 괜찮아요. 그런데 기업이라든가 단체에 이런 ability를 쓰면 조금 어색한 감이 있습니다. 자, 활용 한번 해볼게요. I'm not sure whether he has the ability to lead a team working in a high pressure environment, addressing issues which are currently high profile. 자, 내가 지금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쭉 뒤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팀을 이끌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지금 내가 확신을 할 수가 없대요. 근데 그 팀이 어떤 상황이냐면 high pressure environment, 압박이 아주 심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팀을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의 있는 그 팀을 잘 이끌 능력은 아무래도 리더 중에서도 좀 리더십이 좋은 사람한테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서 뒤에 또 부사구로 붙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Addressing issues which are currently high profile. 자,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동시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설명을 해줄 때 문장 전부 다 한번 끝나고 커머하고 동사하면서 뒤에 ing 붙으면서 그 내용을 이어붙이는 이런 형태로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동시 상황을 의미하는 부사구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어떤 문제냐면 which are currently high profile. 굉장히 현재 중요한 그런 문제들이래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또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그 팀도 리딩을 해가는 그런 역량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 리더감인지 잘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have the ability to do something 이런 형태로 활용이 된다라는 것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것과 비슷하게 역량에 대해서도 설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량 하시면 또 떠올리실 법한 그 단어 바로 capability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역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예문 같이 한번 볼게요. To improve your capability to perform and grow, you first need to understand your key priorities and business goals. 자, 당신의 역량, 그러니까 어떤 역량이냐면 perform, 뭔가를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성장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네, 당신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들 그리고 사업 목표 이것들부터 먼저 이해하는 것이 그 다음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capability는요. 역량이긴 역량인데 뭔가 가지고 있는 역량,
내재된 역량을 의미할 때, 그럴 때 그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이 capability입니다. 자, 연관해서 같이 알아두셔야 하는 표현이 바로 capacity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capacity 하면은 물론 이제 이 자체로도 역량이라는 의미로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맥락에서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호텔이나 뭐 방 이럴 때 뭐 몇인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디에 뭐 몇 개까지 들어간다, 몇 명까지 들어간다, 그 수용력을 의미를 할 때 capacity라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을 의미할 때 capacity를 쓴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역량이라는 것이 조금 다른 맥락으로도 쓸 수 있겠구나. 그 차이점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예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usiness that has the technological capacity to research new opportunities will stay a step ahead of its competition. 자, 여기서 비즈니스는요, 그냥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업을 의미하는 거겠죠. 기술적인 역량, 근데 기술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어떤 기술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냐면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 기술적인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은 그 its competition 여기서는 이제 그 경쟁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아까 그 경쟁에서 한 걸음 더 앞선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에서 앞서 나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표현 씁니까? Stay a step ahead of its competition.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capability, capacity 이 두 가지 역량이라는 차원에서 활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 노하우적인 측면에서도 이 능력이나 역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competence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 역시도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역량이라는 의미로 활용이 많이 되는데요. 예문 보시면요. We only invite exceptional leaders who possess a high level of competence in the industry. 자, 우리는요, 아주 뛰어난, exceptional 하면은 예외적인이라는 의미인데, 그런 그 지도자급, 그러니까 리더들만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리더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업계 내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competence, 역량을 possess, 소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competence는 그러면 앞에서 쓰인 것들과 뭐가 다르냐면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유능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말을 지금 저희가 노하우라고 지금 써놨는데요. 어떤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전략, 느낌, 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의미할 때 그 사람 참 유능해라고 할 때도 이제 competent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맥락으로 이 표현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ability, capability, capacity, competence. 이 네 가지 단어가 어떤 식으로 좀 뉘앙스가 다른지 그 차이점을 알고 활용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시겠죠? 보시면 I have the ability to write. 자, 보시면 여기서 뭐예요? 나는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글자를 안다든가 타이핑을 친다든가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할 때에 have the ability to write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I have the capacity to write 5 pages a day. 자,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나는 하루에 5페이지 정도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 능력이 있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능력에는 하루에 5페이지 정도 글 쓸 수 있어. 그 얘기잖아요. 그쵸? 내 한계는 얼마예요? 네, 5페이지까지. 이거는 발전시키고 또 노력하면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역량이에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치로 보자면 5페이지까지 쓸 수 있는 역량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I have the capability to improve my capacity through training to 10 pages a day. 제가 방금 설명했던 게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죠. 나는 훈련을 통해서 내 글 쓰는 그 능력, 역량을 하루에 10페이지 쓸 수 있는 역량치까지 늘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두 개가 지금 비교가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capability이고, 그 다음에 내가 훈련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capacity입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자, 마지막 문장 보시겠습니다. As a writer, I'm not as competent as a novelist. 자, 글 쓰는 사람으로서 나는 소설가만큼 유능한 것은 아니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준치로 봤을 때에는 이제 뭐랄까 writer 하면은 범위가 넓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글을 쓰기는 쓰는데 뭐 블로그에 글을 쓰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쵸? 좀 가벼운 글을 쓰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다 통칭해서 writer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소설가가 이 사람 기준에서는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글쓰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두 개의 개념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소설가만큼 유능한 것은 아니야.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했죠? competence는 노하우 이것과 관련된 개념이다. 그러니까 유능함, 무엇을 잘하고 못함에 관련돼서 좀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싶으실 때에는 이 표현을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뭐 실질적으로는요. 큰 틀에서 역량이라든가 능력을 의미할 때 그런 맥락에서 이 네 가지 단어들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알아둘 건 알아둡시다. 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 비즈니스 상황에서 능력, 역량 이런 표현들을 좀 핵심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시면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구성된 강의니까 머릿속에 그 핵심적인 부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